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3월 20일 방산업계 소식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 기업들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하여 대전차 미사일 천검과 FA-50 전투기의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석 청장은 이집트 공군 사령관 마무드 푸아드 압델 가와드와 만나 FA-50이 이집트 공군에 도입될 경우 후속 군수 지원과 유지 보수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FA-50의 이집트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긴장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산 저가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이집트의 예상 밖 결정은 중국 방위산업계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집트군은 노후화된 F-16 전투기 문제로 오랜 기간 고민해왔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통해 총 240대의 F-16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F-16 기체가 도입된 지 오래되어 가동률이 급격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최신 개량형 F-16 바이퍼 업그레이드를 원했으나 미국은 이집트의 요청에 대해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바로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는 이집트에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대체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며 중대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지난날 이집트 군사 매체는 이집트가 F-16을 다른 전투기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끝내 도움을 주지 않자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집트가 도입을 고려 중인 전투기는 4.5세대 기종인 J-10C로 이는 중국 항공기 제조사가 F-16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한 모델입니다. F-16보다 가격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J-10C의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J-10C는 서방 전투기들과 경쟁하기 위해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PL-15를 탑재하여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이 전투기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으나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해외 판매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집트가 J-10C 도입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내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미국 방산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방산 시장에서 한국에 밀렸던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견제하는 데 성공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FA-50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설령 중국산 전투기가 이집트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신뢰성과 성능이 충분히 입증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FA-50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받았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산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사안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FA-50의 수출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 방식으로 도입한 이집트는 FA-50 전투기의 도입도 함께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공군이 노후화된 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오랫동안 중국산 구형 훈련기 K8을 대규모로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K8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단순한 기체 성능 문제를 떠나 이집트 공군의 주력 기종인 F-16과 조종체계가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8로 기본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도 F-16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종 전환 훈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16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훈련기인 FA-50에 대한 이집트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인지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관계자들은 FA-50의 장점을 강조하며 노후화된 F-16을 FA-50로 교체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첨단 항공기술이 적용된 FA-50 블록 20은 F-16과 비교해도 작전 수행 능력에서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은 단순한 훈련기 역할을 넘어 F-16을 대체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도 활용될 수 있어 이집트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집트가 중국의 J-10C 도입을 확정한다면 FA-50 수출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10C는 F-16을 대체할 전투기로 도입될 예정이며 FA-50은 K8을 교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도입 목적 자체는 다르지만 F-16을 중국산 전투기로 교체하게 되면 FA-50 도입 필요성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 및 군사 전문가들은 이집트가 중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실제 구매보다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집트에 수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집트가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은 F-16의 핵심 무장 중 하나인 AIM-120 암람 미사일을 이집트에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이 이집트에 도입되더라도 이집트 공군이 운용하는 FA-50에는 암람 미사일이 장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이집트에 암람 미사일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중동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스라엘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첨단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현재 이집트 공군은 여전히 9세대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를 주력 무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가 AIM-120 암람 미사일 판매를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다면 이집트에서 생산될 FA-50 전투기에 암람이 장착될 가능성이 커지며 FA-50의 수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이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집트가 러시아와 수호이 35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최종 단계에서 철회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미국 및 우방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산 FA-50 전투기의 이집트 수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FA-50 전투기는 유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공개된 관련 영상에서는 불가리아 정부가 전투기 도입 결정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자 외신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방 예산을 지나치게 절약하는 정책으로 인해 자린고비라는 별명이 붙은 불가리아는 여전히 박물관에 있어야 할 수준의 미그-21 전투기를 주력 기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 년 전부터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논의되어 왔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사업이 번복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9년과 2013년 전투기 도입이 추진될 당시 이미 노후화 판정을 받은 미그-21 전투기는 정상적인 작동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며 실전에서 운용 가능한 기체는 단 4대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도입이 예정되어 있던 중국산 X-86 전투기의 인수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가리아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 외신에서도 불가리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FA-50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종명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압박 속에서 20년 가까이 지연된 불가리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가리아는 2009년 사업 초기부터 중고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구형 F-16 전투기는 이미 50년 이상 운용된 기체로 언제 고장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F-16 계열은 5,000대 이상 생산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신뢰성이 입증된 기체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F-16은 최신의 전투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핵심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F-16을 보조 전투기로 활용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 불가리아처럼 이를 주력 기체로 사용하는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만약 불가리아 정부가 2009년 당시 계획대로 F-16을 도입했다면 지금처럼 강한 비판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2009년, 2013년, 그리고 현재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2013년 불가리아가 검토했던 기종은 포르투갈에서 운용하던 3세대 F-16 전투기 9대였지만 2017년에는 갑작스럽게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리펜 도입을 발표한 후 오랜 시간을 끌다가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프로젝트를 무산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러시아와 협의하여 미그-29 및 수호이 25를 개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신 익숙한 미그-29를 개량하면 도입, 비용 절감과 인력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도입된 미그-29를 개량하는 계획은 F-16보다도 더 오래된 기체를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많은 불가리아 국민이 실망했고 결국 여론의 반대와 국방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2019년 불가리아 공군은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과 5억 1,200만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이 주목받은 이유는 일반적인 F-16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엔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납품 전에 조종사 및 정비사 훈련을 위한 시범용 F-16 2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2022년 불가리아는 추가로 F-16V 8대와 예비 엔진, 탄약, 부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총 13억 달러 약 1조 8,3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노스롭 그루먼의 AN/APG-83 능동전자주사 배열 A4, 레이더, 레이시온의 신형 임무 컴퓨터, 개선된 전자전 시스템,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불가리아가 이번에도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문제가 된 것은 납기 일정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 설비 문제로 인해 생산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F-16V 전투기가 가장 절실한 대만조차도 납품이 1년 이상 연기되었으며 2026년에야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낮은 가격으로 계약한 불가리아가 F-16B를 언제 인도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F-16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간급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기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외신이 추천하고 제안한 FA-50 블록 B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FA-50 블록 B는 2017년 1차 전투기 도입 사업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무장 옵션, 신뢰성,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형 기체라는 점이 강조되었지만 당시에는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갑작스럽게 FA-50 전투기 48대를 계약하면서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역시 F-16V 블록 70을 주문했다가 취소했는데 이는 납기 지연 문제와 높은 도입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폴란드 정부 간 세부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F-16V 블록 70의 평균 도입 비용은 약 1,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FA-50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약 600억 원으로 F-16B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FA-50 전투기가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성능과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폴란드 정부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내 여론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F-16과 FA-50은 기본적으로 다른 급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FA-50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현재 미그-29의 비행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F-16V 블록 70의 납품 지연이 겹치며 불가리아 공군력에는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A-50처럼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투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요 분석입니다. FA-50은 이미 여러 작전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다양한 국제훈련과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신 항공전자 시스템과 다목적 작전 능력을 갖춘 FA-50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나토군과의 통합이 가능한 기체라는 점에서 불가리아 공군의 요구사항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칸 반도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지역은 높은 군사 대비 태세와 신속한 대응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FA-50의 경제성과 기술력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 더욱 강조됩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는 많지만 FA-50처럼 합리적인 가격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FA-50의 낮은 운영 비용은 불가리아가 국방 예산을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공군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FA-50의 경제성은 유지비 절감과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비용 대비 뛰어난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이 FA-50을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가리아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 공중 위협, 특히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해야 하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다목적 작전이 가능한 전투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FA-50은 이러한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A-50 블록 B는 불가리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최적화된 기체로 검증된 성능과 비용 효율성, 그리고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FA-50은 여전히 강력한 서방산 전투기 및 러시아제 기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임시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스웨덴이 각각 미라주 2000과 그리펜 전투기를 추가 제안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자간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가리아와의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이는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기존 강대국들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것입니다. 또한 불가리아 국방부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안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기밀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에서는 불가리아 정부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FA-50 전투기를 F-16B의 임시 대체 기종이 아닌 장기적인 주력 전투기로 평가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FA-50의 종합적인 성능이 F-16B와 완전히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한된 국방 예산 속에서 최적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폴란드가 한국에 일부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산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FA-50 전투기는 폴란드 현지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7월 FA-50 납품 일정에 맞춰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 제23 전술비행단 내에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바르샤바의 중부 유럽 사무소를 개설하며 폴란드 군비청 및 국방부 등 주요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FA-50 전투기의 빠른 납기와 현지 지원이 입소문을 타면서 F-16 최신 모델을 주문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불가리아 등 여러 국가가 FA-50 전투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기체가 F-16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조종사 훈련 및 초계 임무 같은 일상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쟁 기종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며 유지보수 비용 또한 낮아 경제성이 뛰어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여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로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전력 강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된 만큼 FA-50의 기체 구조는 F-16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기타 기종 조종사들이 F-16을 운용하려면 54회의 비행훈련을 거쳐야 하는 반면 FA-50 조종사는 단 9회의 훈련만으로도 충분한 조종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틸한 비행 횟수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산 FA-5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 훈련기로서 얼마나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최소 300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운용하던 F-15보다 훨씬 현대적인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운용 중인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KF-21은 세미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스텔스 성능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KF-21이 한국군을 위한 전투기로 알려졌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한국산 전투기의 국제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역시 KF-21 전투기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4%를 차지하며 세계 14위의 방산 수입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매년 4% 이상 확대하며 육해 공군 전력을 증강하는 군사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기존의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터키 및 대한민국과 같은 제3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LIGNX1의 천공투 지대공 유도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4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도 천공투 발사대 및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하는 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양국 간 관세 철폐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최근 KF-21 전투기 관련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여러 차례 협의 및 서신 교환을 거치면서 공동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분담금 협의를 진행하며 최소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력이 실현될 경우 경제적으로 약 57조 원에 달하는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간 비공개 회담에서 FA-50 및 KF-21 전투기의 수출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F-35 대신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자 미국도 이에 주목하며 협력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국장은 이 회담 이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